굵직한 이슈로 가득했던 격동의 7월 미국 증시도 거의 끝나가는데 나스닥이 아직까진 월봉으로 플러스 2.46% 상승하는 중입니다. 시장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슈와 노이즈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도 환호했다가 조금만 내리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개미들은 매일 일일비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과장스러운 썸네일과 기사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개미들의 심리를 더욱 요동치게 만듭니다. 제가 늘 말하듯 사람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증시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대망의 FOMC 회의가 있던 수요일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작았고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맨날 운명의 날이다, 큰 거 온다 라고 말하며 호들갑 떨고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도를 넘었다고 느낄 정도로 어그로와 노이즈가 심해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나 기사에서 아무리 호들갑 떨어도 흔들리지 않고 초연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P 500 맵을 살펴보면 실적을 발표했던 마소와 구글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소와 구글 모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마소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넘게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구글은 최근에 주가가 눌려있었기 때문에 5% 넘게 상승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키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이외에도 보잉 같은 가치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자 다우존스는 또 상승해서 13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에 속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동안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13거래 연속으로 상승했다와 같은 키워드가 기사 헤드라인에 올라오면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이었습니다. 기술주와 가치주 사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우가 조정을 받으면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대형 기술주들로 흘러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계좌를 살펴보면 TQ 계좌는 플러스 20.05%로 마감했고 개별 종목 계좌는 플러스 27.13%로 마감했습니다. 수요일 FOMC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금리가 25bp 인상됐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정책에 관해서는 고용, 물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거라는 뻔한 말을 했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임금 상승폭이 완화됐고 공급 부족이 해결되고 있다. 우리들은 중립금리를 넘어 이미 제한적인 금리에 도달했다.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경제는 강하지만 물가가 잡히려면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고 내년이 된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우리는 매 회의 때마다 데이터를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할 것이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인상할 것이다. 이처럼 별 내용은 없었고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뻔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월도 이런 뻔한 말 이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금리는 이미 5.25%까지 올려서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이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수준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이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면 투자 심리가 과열되고 자산 시장이 급등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것이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뻔한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전망을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이 끝났고 최종 기준금리를 5.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파월이 FOMC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 금리 전망은 확실히 완화됐고 2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완화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메타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엔비디아 못지않게 엄청 급등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 실적이 잘 나와도 마소처럼 오르지 못하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애플과 아마존을 제외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목요일에는 GDP를 포함한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경제지표에 따라 약간의 변동성은 보이겠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지고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와 FOMC 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이번 주 들어서 오히려 증시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굵직한 이슈로 가득했던 격동의 7월 미국 증시도 거의 끝나가는데 나스닥이 아직까진 월봉으로 플러스 2.46% 상승하는 중입니다. 시장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슈와 노이즈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조금만 올라도 환호했다가 조금만 내리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개미들은 매일 일일비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과장스러운 썸네일과 기사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개미들의 심리를 더욱 요동치게 만듭니다. 제가 늘 말하듯 사람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증시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앞으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 결국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초연한 마음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